중세성의 어둠 속 한 줄기 희미한 빛조차 쉽게 들어오지 않는 돌담 안에서 금기의 의식이 시작되었다. 성의 심장부, 수백 년 동안 감춰진 지하실에는 비밀 연회의 준비가 한창이었다. 휘황찬란한 샹들리에 대신 촛불의 흔들림이 벽에 드리운 그림자를 뒤틀리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숨긴 채 움직였다. 성주와 그의 최측근들은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황금 장식 뒤에 숨겨진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탐닉하고 있었으며, 그 순간 그들의 눈빛에는 광기와 집착이 서려 있었다. 연회에 참석한 인물들 중 일부는 공포와 호기심 사이를 오가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성의 금기는 단순히 전통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경계를 시험하고 충성을 확인하며 때로는 처벌의 이유가 되었다. 초대받지 않은 자는 절대 접근할 수 없었으며 지하실의 문은 그 어떤 소리에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밤 불길하게도 몇 명의 시선이 금기의 영역을 호기심으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의식이 시작되자 고대의 주문과 의례가 어둠 속에서 귓가를 스쳤다. 종교적 신념과 금기를 뒤섞은 절차는 듣는 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린 욕망과 공포를 일깨웠다. 연회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된 가면을 착용했으며, 그 가면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기능을 넘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잠시 지우고 성주 앞에서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었다. 촛불의 빛에 반사된 눈동자는 서로를 읽으려는 본능적인 시선으로 번뜩였다. 이 의식의 중심에는 성주의 총애를 얻고자 하는 기사와 귀족,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신참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때로는 미묘한 경쟁과 시기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가장 섬뜩한 것은 의식의 규칙과 전통이 그 어떤 생명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실수나 도전은 즉시 처벌로 이어졌으며 때로는 의식의 일부로 희생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바닥에는 오래된 문서와 피가 섞인 흔적이 남아 참여자들에게 인간의 나약함과 운명의 무자비함을 상기시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은 점점 더 긴장감 있게 흘러갔다. 성주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으며 참가자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 속에서 몇몇 인물들은 자신의 내면과 맞서 싸워야 했고, 자신도 모르게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다. 분노, 질투, 공포, 욕망이 뒤섞인 그 순간, 성 안의 공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며 참가자들을 압박했다. 그 그림자 속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의식의 절정에서 성주는 갑작스럽게 한 인물을 지정했다. 그 인물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흔들렸으며 주변의 시선은 그를 향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선택의 갈등과 생존 본능이 충돌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의 일부인지 깨닫게 되었다. 성주와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는 비로소 인간과 권력, 전통과 금기 사이의 섬뜩한 긴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오래도록 성 안에서 반복되어 온 지옥의 게임인지 실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식의 장막 뒤에서 숨죽인 심연과도 같은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거의 금기 의식이 남긴 흔적, 잊혀진 희생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주 자신이 감추고 있는 광기와 집착이 섞여 이 연애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둠을 탐구하는 살아있는 기록이 되었다. 촛불은 흔들리며 그림자를 더 길게 만들고 참가자들의 숨소리는 성 안을 울리며 그들의 운명은 이미 금기의 손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중세성의 금기 연회가 한창일 때 지하실의 벽은 점점 더 무겁게 압박하는 듯한 어둠으로 뒤덮였다. 촛불은 여전히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참가자들의 얼굴은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채 반쯤 가려졌다. 그중 한 인물,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젊은 기사는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성주와의 눈맞춤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미리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과 금기의 한계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연회의 절차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고대 주문과 의례가 이어지며 참가자들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긴장된 상태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성주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시험하는 잔혹한 도구였다. 한 참가자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즉시 혹은 서서히 다가오는 공포로 나타났다. 지하실 한켠에는 이전 연회에서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참여자들에게 금기의 무서움과 인간의 나약함을 상기시켰다. 젊은 기사는 연회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기심 속에서 평가되었고 누군가는 그를 시험하고자 숨어서 눈을 치켜뜨고 있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잔혹하게 드러나는 순간 그는 자신이 과연 이 성의 규칙과 전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공포와 용기의 충돌이 이어졌고 그 충돌은 마치 촛불 속 그림자가 흔들리듯 흔들렸다. 의식은 점점 극적인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성주는 한 사람씩 지목하며 그들의 숨겨진 욕망과 충성심을 확인했다. 한 명은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을 드러냈고 또 다른 이는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성주는 그 모든 것을 읽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 속에는 광기와 절대 권력이 교차하며 참가자들을 압도했다. 이 순간 젊은 기사는 인간의 존엄과 권력의 잔혹함 사이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운명이 금기의 손에 이미 정해졌음을 깨달았다. 연회의 절정에서 성주는 고대의 금기 의식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들고 등장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충성을 시험하는 도구였다. 참가자들은 숨죽이며 성주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각자의 내면에서는 생존 본능과 도덕적 갈등이 폭발했다. 젊은 기사는 자신이 연회에 참여한 이유와 지금 이 순간 직면한 비극적인 현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의 결단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과 권력, 전통과 금기의 복잡한 연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명의 한 조각이었다. 그 순간 지하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촛불의 흔들림과 벽의 차가운 돌이 참가자들의 긴장을 더욱 증폭시켰다. 과거 연회의 희생자들의 흔적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금기 의식은 인간 내면의 어둠과 맞닿아 있었다. 젊은 기사는 이 사실을 이해하며 인간의 본성과 운명, 그리고 권력의 잔혹함을 동시에 체험했다. 그 경험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 깊이 각인될 그림자예요. 연회가 끝난 뒤에도 지하실에는 여전히 음산한 정적과 함께 참여자들의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금기의 의식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남아 있었고 성의 벽과 촛불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내면을 감싸며 인간의 나약함과 권력의 비극을 상기시켰다. 젊은 기사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성 안에서 반복될 또 다른 비극의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공포와 호기심,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예감하고 있었다. 연회의 어둠이 성 내부 전체로 퍼져나갈 때 젊은 기사는 점점 더 깊은 불안과 호기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성의 복도는 미로처럼 꼬여 있었고 벽의 석회와 촛불의 잔해가 만들어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방으로 이끌렸고 그 방은 연회의 비밀을 간직한 장소였다. 두꺼운 커튼 뒤로 숨겨진 의자와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문서와 이상한 상징들이 놓여 있었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조용히 떨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그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 금기의 상징이 뒤엉킨 기묘한 공간을 목격했다. 그 방에서 젊은 기사는 몇 가지 금기의 흔적을 발견했다. 작은 병 속의 액체, 기이하게 조각된 인형, 그리고 과거 연회의 기록처럼 보이는 낡은 필사본이 놓여 있었다. 손을 뻗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알 권리가 없는 듯한 경고를 느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더욱 강하게 작동했다.
그는 필사본을 집어들고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며 금기의식의 세부 절차와 참가자들의 내면 심리를 읽기 시작했다. 각 문장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 충성심과 배신을 동시에 드러냈고 그의 머릿속에는 살아있는 그림처럼 장면이 겹쳐졌다. 그때 방문이 갑자기 열리며 성주의 측근 한 명이 등장했다. 그는 젊은 기사에게 눈빛으로 경고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방 안의 공기보다도 무거웠고 젊은 기사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는 성주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그 인물의 존재가 이 방과 연회의 진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인간과 권력, 금기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눈치 싸움은 단순한 육체적 긴장을 넘어 정신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필사본을 통해 젊은 기사는 연회의 참혹한 규칙과 숨겨진 통로, 그리고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겪은 비극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부는 생존을 위해 배신했고, 일부는 두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성주의 심리게임은 멈추지 않았고,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가장 정밀하게 시험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젊은 기사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이 단순한 공포극이 아니라 인간과 권력, 운명과 금기의 복잡한 교차점임을 깨달았다. 그가 방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을 때 성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음산하게 느껴졌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낮은 속삭임, 그리고 벽에 비친 그림자는 그에게 연회의 여운과 동시에 성주의 절대적 권력을 상기시켰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면의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 순간 그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와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하는 운명을 동시에 체감했다. 연회의 비밀을 조금씩 이해해가던 젊은 기사는 문득 성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물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 인물은 연회의 결과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며 때로는 정보를 흘리고 때로는 시험을 제공했다. 그 존재의 정체는 불확실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인간 본성의 잔혹함과 성주의 심리 게임에 맞서는 의지가 동시에 불타고 있었다. 젊은 기사는 금기와 권력의 미로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혔다. 연회의 잔혹한 기억과 비밀은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젊은 기사의 정신 속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였다. 촛불 그림자처럼 그의 상상 속에 스며든 각 장면은 마치 현실과 혼합된 듯했고, 그의 내면에서는 공포와 흥분,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여 한편의 극적인 장면처럼 펼쳐졌다. 그는 성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닌 인간 심리의 어두운 심연을 드러내는 극장이자 금기와 권력, 욕망이 교차하는 잔혹한 무대임을 깨달았다. 연회의 마지막 밤, 젊은 기사는 성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한계에 다다랐다. 촛불은 점점 줄어들고 그림자는 벽을 타고 흔들리며 살아있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다. 성의 공기는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는 매 순간 심장박동이 그의 귀에 울리는 듯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성주의 심리게임 속에 스스로가 끌려 들어간 참가자가 되었고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권력의 잔혹함이 그의 모든 감각을 집어삼켰다. 그는 금기의식이 열렸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낡은 필사본 위에 놓인 병들은 여전히 기이한 액체를 담고 있었고 테이블 위의 상징들은 여전히 인간의 본성과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젊은 기사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따라가며 성주의 계획이 단순한 연회가 아닌 인간의 심리를 실험하는 정밀한 무대임을 깨달았다. 참가자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는 단지 그 흐름에 휩쓸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방 한쪽에서 그는 또 다른 인물의 그림자를 감지했다. 그 인물은 연회의 비밀을 지키고 동시에 모든 참가자를 시험하는 역할을 했다. 그 존재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젊은 기사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 배신과 충성심이 뒤얽힌 이 공간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성주의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고 모든 참가자는 금기와 권력의 굴레 안에서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다.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젊은 기사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장면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성 안에서 벌어진 배신과 공포, 충성과 배신의 교차점은 그의 정신을 흔들었고 그는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잔혹하고 복잡한지를 직접 체험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연회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시험하는 정교한 장치였으며 권력과 금기, 욕망이 교차하는 최후의 시험이었다. 결국 젊은 기사는 연회가 끝난 후에도 성의 미로 속을 헤매며 자신이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성주의 심리게임은 그를 단순한 기사가 아닌 인간 심리와 권력, 금기와 욕망의 복잡한 교차점 속에서 고뇌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성의 벽과 복도가 아닌 인간 내면의 어둠과 금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권력과 욕망, 금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내면적 고통을 겪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다. 성의 어둠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인간 심리의 깊은 심연과 운명적 비극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남아 있었다. 젊은 기사는 성을 떠났지만 그의 기억 속 연회와 금기의 장면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그의 정신을 흔들고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권력의 잔혹함을 증명할 것이다. 마지막 촛불이 꺼질 때 성 안에는 침묵과 그림자만이 남았고 연회의 비밀과 금기는 영원히 그곳에 남아 후세에게 경고처럼 전달되었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 그리고 금기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비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성의 그림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젊은 기사는 성을 떠났지만 그는 이제 연회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 기억은 영원히 그의 내면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혹은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 심리의 어두운 그림자와 금기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아 있었다.